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공과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그 타고난 팔자나 그릇하고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태어난 연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있어, 그죠? 연월 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연과 월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살이라는 것이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신살에 의해서 역마살로 드러난 경우에는 뭐냐, 벼슬은 벼슬인데 뛰어야 되는 벼슬이라 무전기 들고 뛰는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살에 의해서 그 사람 직업이 제한된다고 했죠. 자, 그럼 오늘 다루어 볼 부분은 그 다음에 날과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 태어난 날, 날일자죠. 날과 어떤 거요? 연월 사이에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연과 월이 있습니다. 연월. 자, 연월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나 성정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연과 월, 이것이 태어난 날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간 보통 육친적으로 따진다고 하는데, 이 육친이 뭐냐면은, 어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진 게 대체로 이제 육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태어난 날이 이제 불날 태어났다 칩니다. 자, 불날 태어났다. 자, 이럴 때에 불의 계절에 태어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금의 계절에 태어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의 계절도 있을 것이고, 또 수의 계절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목의 계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 자신과 나머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다 합치면 나하고 5개니까 6개죠, 그죠? 자, 이렇게 6개의 관계를 이제 육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육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이 이제 더 뚜렷하게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날을 갑을병정 중에 아무거나 한다면은, 갑을은 기존에 많이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 경일이라 합시다. 경. 자, 태어난 날이 갑을병정 무기 경이죠, 그죠? 7번째에 있는 우리가 경일날 태어났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진을 보면은, 음력으로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나가면 전부 다, 경일로 시작하면 경진일, 신살, 이모, 개미, 갑신을 보면 저 달력본부 써져 있죠, 그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응하는 그 일진 사납내려야 해가지고, 그죠? 일진, 또 오늘 일진 사납다. 할 때 그 일진이 태어난 날의 별입니다. 태어난 별진자를 써서 태어난 날의 별. 그래서 그 일진이 예를 들어서 경일날 태어났다 했을 때 여기에 연월에 들어오는 글자들에 의해서 이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 모양 이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부터 만들고 음력으로 정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 9, 10, 11, 12. 자, 이렇게 편의상 쭉 우리가 달을 쭉 나열했을 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범인자, 그 다음에 토끼묘, 그 다음에 정을 하나 두 개 더 썼다, 그죠? 1월을 흔히 정월이라고 하죠, 그죠? 정월, 2월, 3월. 그래서 여기에 인, 그 다음에 묘, 진, 사, 그 다음에 오, 미, 신, 육, 술, 해, 자, 축.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다. 이거 생월, 태어난 달입니다. 생월하고 어떻게 해요? 지지하고 땅바닥에 지지하고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죠. 지지. 자, 지지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다 이거죠. 자, 이런 모양일 때 경이 인을 만나면 어떤 별이 되느냐면 인을 만나면 육친적으로 따지면 편재라는 별이 됩니다. 편재. 자, 물론 이제 텍스트에 나오는 것 중에 뭐 격용 재물제자입니다. 재물제. 그래서 결국 격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고난 달하고 나를 비교해서 어떤 기운이 더 강하다 이렇게 쪼개보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그냥 오늘 그냥 이런 글자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발생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묘는 뭐냐면 정제라고 하는 별입니다. 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물창고를 의미하는 거죠. 지는 뭐냐면 편인이라는 별이 됩니다. 편인. 도장인자입니다. 편인. 그 다음에 화를 만나면 이것이 편관이라는 별이 됩니다. 편관. 그 다음에 오는 정관. 그 다음에 미는 정인. 미는 시는 같은 기운이라 해서 비견.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겁재. 재물을 겁탈한다 해요. 겁재에 해당합니다. 겁재. 자, 그럼 술은 다시 진하고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편인이 됩니다. 편인. 그 다음에 해는 식신. 밥식자 아시죠? 밥 먹는 벼라고 관련된 겁니다. 이게 밥 먹는 벼. 그 다음에 상관. 자는 상관이 되죠. 축을 만나면 정인이 됩니다. 정인. 자, 이렇게 이제 각 글자가 이게 경일날 태어난 날에 경일날 태어났을 때에 각각 태어난 달에 의해서 뭔가 관계가 발생한다. 그 관계의 이름이 경이인을 보았을 때 이게 뭐냐면 오행적으로 내가 억제를 하고 음양이 기우치고 이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냥 관계의 명칭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관계의 명칭이야 편재다. 편재라는 것은 뭔가 기운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편자가 붙었죠. 그죠? 재물은 재물인데 기운이 기울어졌대. 이게 뭐냐? 공돈이다 이거죠. 공돈이다. 자, 월급 재산이겠다. 사업 재산이겠다. 그냥 사업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돈을 다루겠다. 큰 돈을 다루겠다. 그럼요. 그래서 뭔가 큰 돈을 꿈꾸고자 하는 그런 별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편재입니다. 자, 이 편재가 있으면은 어떠냐면은 소년의 공부가 재미가 있다 없다. 공부가 재밌어요. 돈 되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소년의 글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뭔가 세상살이에서 내가 뭔가 횡재나 큰 재물이나 이런 거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많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항상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공부는 근성으로 한다는 거죠. 공부는 근성. 그래서 공부가 좀 근성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공부해서 뭐 하나?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그 보면 그 자제분들 여러 자제분 두 분을 보면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공부는 뭐 때문에 하느냐?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 공부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 용돈 주면 막 가서 그냥 먹어라 써라 하면서 그죠? 그냥 자기가 막 만금을 가진 사람들은 막 쓰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또 없이도 그냥 용돈을 안 준다 그러면 없어도 괜찮아요 하면서 가서 또 밖에서 어디에 붙어서라도 야 너 돈 좀 빌려줘봐라 해서 그거 가지고 묻고 쓰고 또 뒷날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금전에 대한 융통성이 매우 강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이런 어떤 편재라고 하는 별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편재는 재밌습니다. 보통 사는 게 뭐냐면 이쁜 짓을 많이 해요. 공부는 안 하지만은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 하면서 뭔가 딴 생각 실컷 하다가 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편자는요 원래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어 있다는 움직이는 거예요. 덜 움직이는 거예요.
삐딱하면 이게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그대로 있을 확률이 많아요? 똑바로 있는 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자는 바로 있는 거거든요. 편자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말 갖다 붙이고, 저 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순간순간을 넘기는 어떤 제조로 가니까, 보통 이제,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많이 못 내게 하죠. 요리저리 피해 댕기는 행위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공부할 때는 부모 속을 많이 썩입니다. 그래서 제발 공부 좀 해라면 알았어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말은 대부분 대답하죠. 예?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벌써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20분 앉아있다가 나와서 냉장고 문 열어서 물 한 잔 마시고, 예? 텔레비 좀 틀어놓고, TV 좀 틀어놓고 좀 보고 있다가 공부 안 해 하면 알았어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있고. 이게 뭐냐면 이 편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편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돈이 더 관심사지 학문이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 되는 쪽으로 자꾸 자 전공은 그럼 뭘 하면 좋겠다. 자 돈을 다루는 학문으로 하면 좋겠죠. 예, 돈을 다루는 학문. 그래서 편제는 주로 돈을 다루는 학문이 좋으니까 상과 계열이 좋습니다. 상과. 상과 계열.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이 돈을 다루는 솜씨가 많다는 것은 대체로 뭡니까? 상과 중에서도 뭐 유통이나 금융이나 무역이나 유통, 금융, 무역. 그 다음에 이제 먼 곳까지 가서 물건을 팔려면 어학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어학. 어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편제성이라는 것이 먼 곳을 다니고 하는 쪽의 공부나 또 재물에 관련된 공부를 좋아한다. 그래서 소년의 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분야로 전공을 삼는 것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꼭 돈 되는 이야기 할 때 집중을 합니다. 돈 되는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이제 상과 쪽의 공부가 대체로 돈을 다루니까 그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하는 거 아시겠죠? 대부분 다 이제 이 편제라고 하는 별이 타고난 팔자의 달에 없어도 대부분 다 살아가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재물의 논리라는 것이 누구든지 서서히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 별 중에요 제일 빠른 별이 뭔지 압니까? 전화 탁 걸어가지고 언니야 돈 되는 일 있다 이러면 어이 하면서 일나가 전부 다 움직이죠. 돈 되는 일 있다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편제란 바로 그런 작용이다 이거죠. 부지런하게 만들고 애쓰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편제라는 별을 가지고 금융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전공을 삼는다면 어디에다 가요? 자, 공대를 간다면 어떤 걸라면 자꾸 움직이는 물건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항공, 조선, 자동차, 통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물건에 관련된 공부도 이 편제성이 좋아하게 되는 분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제란 보시죠. 정제도 이제 재밌어요. 정제는 뭐냐면, 안정된 재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주로 이제 월급 재산인데, 대체로 부모로부터 그 증여받는 그런 재산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변화 없는 생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재물이 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에 속한 사람들은 딱 똑바로 뭡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도 딱 눈앞에 적당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이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적당주의로 가요. 적당주의. 공부를 하는 습관이 적당하게 해가지고 보면 공부해! 이러면은 공부하긴 해요. 하는데 다 어느 정도만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붙을 만큼만 시험에 될 만큼만 딱 하고 나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라 해도 반에서 꼭 3등 하면은 아이고 막 1등 피곤하요. 이러면서 3등만 탁 하다가 뒤에 또 큰 시험에도 합격할 만큼만 하는 친구들이 그 사실은 뭐죠? 복은 있는 거죠. 이렇게
편제는 좀 굴곡이 있다면 정제는 뭐냐? 붙을 만큼만, 딱 턱걸이하고 조금 남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뭐든지 적당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패턴이 바로 이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뭐냐면 어릴 때 어떤 별이 있으면 보통 정제별이 있으면 어떤 특성이 보이냐면 뭘 잘못해가지고 막 부모가 야단을 친다 이게. 너 이놈 이렇게 해 그럼 눈물 주르륵 흐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그럴 때 이 빵은 먹을래 하면은 눈물은 일단 딱 닦아가면서 빵은 받는 사람들 있죠. 예, 주세요 빵은. 예? 예, 그 이제 뭔가 적당하게 이로운 것은 항상 다른 조건을 무시하고 그대로 맞춰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복이 많습니다, 이 정제가. 그런데 이제 두드러진 전공은 대체로 이렇게 주로 이제 안정된 직장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국가 공직이라든지 또 자격증,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에요? 예, 자격증 분야. 그 다음에 다른 글자보다는 재물을 다루는 걸 좋아하니까 상과. 이런 어떤 분야에 정제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공을 구하는 것이 좋다. 공직도 되고 또 아주 안정적인 직장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기가 꾸준히 활동하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더라도 자격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글공부로서는 주로 자격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산 형태는 주로 임대사업, 팔짱을 끼고 돈을 버는. 그래서 오늘 들어올 것도 정해져 있고 내일 들어올 것도 정해져 있다. 편제는 안 그래요. 편제는 자기 정제는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직업 추구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장 이런 쪽 나아갈 수 있는 전공, 즉 국가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과 중에서도 직장 중심의 상과, 그 다음에 공학 중에서도 주로 조직사회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정자는 똑바로 서 있는 거니까 주로 연구직 이런 게 좋습니다. 연구직.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을 넘봅시다. 편인이라는 별을 넘어오면은 이 편인이라는 별은 뒤에 작용력을 쭉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 콩지 아시죠? 콩지. 편인별은 뭐냐면 뭔가 치우쳐 있는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인성은 주로 엄마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인데 치우쳐져 있다 이거죠. 치우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콩지 엄마 알죠? 콩지 엄마는 친모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콩지 엄마처럼 콩지가 어떻게 돼요? 콩지 엄마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잔머리도 많이 굴려야 되고, 뭔가 그 다음에 남들 못하는 특별한 재주나 노력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별 자체는 보통 어릴 때 성장성을 보통 안 좋게 하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편이 보통 안 좋은데, 공부에서는 이게 이제 눈치 비상으로 간다는 거죠. 눈치가 비상하다. 편의는 뭐냐면, 엄마가 내 재밌는 거는 막아버린다 하도록 한다. 편인이니까. 콩지 엄마니까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팔, 다리 안 쓰고도 내가 뭔가 특별한 재주를 피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특별한 자격증. 자격증 중에서도 주로 이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경쟁이 좀 심한 자격증. 주로 뭐 의학이라든지. 요새는 의학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그죠? 이런 자격증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남들이 개발하지 못하는 걸 앉아서 날아가는 게 뭐예요? 로켓, 비행기 이런 거죠. 그죠? 로켓, 비행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발이 있어요, 없어요? 발이 없잖아요. 발 없이 날아간다. 이런 물건을 다루는 재주. 그래서 공학 중에서도 좀 특수한 어떤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야, 이런 쪽의 그 재능 중심일 때 성공이 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관 넘어갑시다, 평관. 자, 평관은 뭐냐면, 벼슬은 벼슬인데, 뭔가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죠? 편자는 치우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정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고, 그죠? 편자는 기울어져 있어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 평관을 보통 호랑이별로 봅니다. 호랑이. 즉, 자, 호랑이를 다룬다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뭔가 힘이 있는 벼슬이다. 직장이다. 그래서 대체로 이 평관성을 쓸 때는 첫째가 주로 법무, 그죠? 법에 의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살 목숨을 갖다가 뺏고 하는 것 중에서는 어떻게 의료도 포함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의학, 의료. 예, 그 다음에 법무와 그 파생해가지고는 뭡니까? 군조직이 호랑이를 다루는 일이죠, 그죠? 총칼 차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치성이라든지, 정치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치성, 군조직, 법무,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학 중에서는 보통 뭐냐면은, 이 호랑이를 다룬다는 건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분야.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분야가 뭡니까? 예.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분야가 요새 인명은 제천이에요, 제차예요. 예, 그러니까 차를 다루든지, 예, 자동차라든지, 또 뭐 기타, 좀, 사람이 몸이 상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속성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언론 방송이라든지, 언론 방송, 예, 그 다음에 뭐 세무, 이런 분야가 예,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금융도 어느 정도 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편관 속성을 많이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예. 금융이니까 상과 쪽이죠. 그죠? 예? 상과 금융. 자, 그래서 이제 편관의 일반적인 속성을 딴다면 이런 분야의 전공이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예, 주로 운에서 뭐 재물 중심으로 쓴다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물 중심이냐, 직장 중심이냐 했을 때 재물 중심으로 간다면은 이런 분야의 자기 사업. 그러면은 이제 납품 사업이라든지 예, 자동차에 관련된 납품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내 사업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별의 간섭이 있을 때는 그런 형태로 자기 사업을 결국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관입니다. 예, 정관이라서 예, 변화가 별로 없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서는 주로 행정이죠, 그죠? 예, 행정.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장. 그 안정적인 직장은 막 예,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직이라든지, 또 기타 그 방관반민 형태의 예, 국가조직과 민간조직이 섞여 있는, 그래서 하는 일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분야로서 전공을 삼는다는 거죠. 주로 이제 관리자나 지도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행정 이런 쪽이 바람직한 분야가 되죠.